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유닛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경우. 앞에서는 이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를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제 과거 완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과거 시제랑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써야지, 그래야지 이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가 과거 시제, 단순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보통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완료, 결과, 경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요. 심지어 과거 시제가 안 쓰였어도 과거 완료 시제만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시제랑 같이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I arrived at the bus stop, the bus had already lef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때까지의 동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동사들을 종종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대상이, 그럴 때 이제 완료적 문법이라 보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냥 해석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절을 사용을 하면서 단순 과거 시제를 썼죠. 여기 그죠? 단순 과거 시를 쓰면서 과거 완료가 쓰였으니 그 둘의 시간적 차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을 했을 땐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자, 2번은 어떻게 쓰일까요? 어떤 때까지의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동작 결과입니다. 얘는 lose,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 어떤 때, 다 보시면 과거 어떤 때, 어떤 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시를 많이 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문장에 단순 과거 시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 완료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설명하는 김에, 그런 경우는 보통 앞문장에서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또는 앞문장에서 과거에 대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과거 완료만 쓰는 경우가 보통 있는 경우예요. 그렇게 쓰는 경우는. 네, 아무튼 뭐 제가 아까 현재 완료랑 똑같이 간다 보시면 돼요. 결과는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 완료는 얘도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써도 되지만 얘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동사라고 보면은 결과는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동사들 쓴다. 경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ever 이런 거 써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before 이전에 보세요. before는 특정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과거 어떤 때까지의 상태 계속종법 for 5 years 나와 있죠. 근데 얘가 과거, 여기 위에 설명이 있었나? 과거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은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특정 과거 시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when절이 계속 들어오죠. when. 여기는 when은 없지만 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by the time 이런 거 얘도 when 역할을 하는, 제가 그 시간 부사절 접수사로 말씀드렸죠. by the time 나와죠 여기서도.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시점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세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단순 과거 시점 보통 써야 된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앞문장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요거 대과거. 두 동작을 일어난 순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일어난 동작을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거예요. 또 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랑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작의 순서를 나타낼 때 뭐가 먼저 일어나고 제가 먼저 일어났다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He lost the watch which he had bought가 되겠죠. had bought만 쓰면 되죠.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면은 먼저 샀는데 잃어버렸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고 주어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와요. 이게 제가 이거를
예.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정법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가정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뜻이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죠.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는 현재 사실과 정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If I were you, I would study. I woul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거예요. 내가 너라면 나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이 가정법이라는 거 쓰는 것 자체가 여기다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비동사는 뭐로 써야 된다? were로 써야 된다. 요것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비동사는 반드시 were로 씁니다. 반드시 were로 써요. 과거로 쓸 때.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단계 내려서 과거 시제로만 쓰면 됩니다. If I knew, if he knew, 인칭이랑 단수, 복수 관련 없이 무조건 비동사는 were. 그게 아니면 일반 동사는 단순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에다 뭘 써야 돼요? would.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적어 드릴게요. 요 사이에 would 말고도 could, should, 이 네 가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동사들이. 의미는 각자 달라집니다. would는 할 텐데,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 should는 해야 할 텐데, might는 아마 그러할 텐데, 아마 할 텐데. 이런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if 가정법 과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시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그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언제 써요?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studi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studied. 내가 너였었더라면 나는 열심히 공부했었을 텐데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if절에서는 had pp를 씁니다.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에서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로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써요. 그 뒤에는 현재 완료를. 얘랑 그 차이가 있죠. 얘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얘는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 과거로 해석하고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 현재로 쓴다. 그러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진짜 시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표상적인, 표면적인 문법적 시제가 과거, 단순 과거 시제니까
과거 완료 시제니까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왜 가정법이란 걸 왜 도대체 해석을 현재로 하고 과거로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문법을 무너뜨린다. 시제를 한 단계씩 내려버리고 비동사는 무조건 원로 다 통일시켜버리고 일부러 문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책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 헷갈리신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 좀 특수과목 같은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혼합가정법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올슨 교재 지금 오늘 나가는 파트에서는 나오지가 않죠. 오늘 제가 이 가정법 나온 김에 아예 그냥 끝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끝판왕까지.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이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개를 섞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그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로 나오는지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예문은 If I 어떤 예문이 논리적이고 좋을까요? 내가 너를 알았었더라면 나는 지금 I would 그래요. I would be happy. 조금 더 그럴싸한 문장을 쓰고 싶은데 항상 이게 즉각적으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If I had known you, 내가 너를 예전에 알았었더라면, 과거에 알았었더라면 나는 지금 행복할 텐데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지금 앞에 거를 과거 완료로 썼고요. if절을 과거 완료로 썼고 제가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단순 과거로 썼습니다. 그죠? 자, 얘가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If I knew you, I would have been happy 이렇게 쓰잖아. 만약에 그러면 뜻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지금 안다면 난 과거에 행복했을 텐데 이거예요. 자, 이미 이제 시간 논리적으로 다 가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과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뭐 한다면 과거에 내가 뭐뭐 할 텐데 이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뭐뭐 한다면 그럼 과거에 내가 뭐뭐 할 텐데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타임머신 얘기도 나오고 어떤 학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타임머신 있다면은 그 타임머신과 관련된 그런 담론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래도 쉽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혼합가정법을 문법책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는 설명하는 문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억지로 쓰고 싶다 그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자들에게 그 읽는 사람에게 혹은 청자에게 의미 전달이 안 될 뿐이죠. 그죠? 혼란성만 가중할 뿐이죠. 어쨌든 이런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절에는 과거 완료 쓰고 주절에서는 과거 시제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혼합하는 거고요. 요 정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구문에 대해서 봅시다. I wish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나오죠. I wish 가정법 과거랑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주어 I 대신에 다른 주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자, 얘는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했으면 좋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라면 또는 뭐뭐였다면 상황에 따라서 시제는 다르게 해석하고요. 좋을 텐데. 해석이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여기서 이제 예문부터 먼저 볼게요. I wish I were you.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내가 너라면 좋을 텐데 이거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I wish I were you. if절에 들어가듯이 쓰면 돼요. if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원래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절에 썼던 거 있죠?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 would have pp나 would 동사 원형 이런 거 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 보세요. 이런 문장 돼요. I wish 이런 거 돼요. 당연히 됩니다.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ould 동사 원형 돼요. 근데 could 막 뭐 have pp 이런 건 안 됩니다. I wish I could have called you 이건 안 돼요. 과거 완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알겠죠? 요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위에 어이구 너무 올렸다. 여기 위에 나오는 거 If I were you 대신에 if I could call you, I would 뭐 study hard 이것도 돼요. if절에서도 조동사 들어가도 됩니다. 충분히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얘가 I wish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씁니까? I wish I had been you.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내가 너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쌤, 여기서 wish에서 wish do는 안 되나요? 돼요. I wish do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얘가 진짜 헷갈려요, 이런 게. I wished 이렇게 쓰면은 좋을 텐데가 아니라 좋았을 텐데가 됩니다, 그때는. 얘는 wish를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예요. 이 좋을 텐데는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wish do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가 돼요. 근데 얘도 똑같습니다. 과거 완료를 쓸 때에는 wish do가 가능해요. I wished I had been you. 이거 돼요. 그러면 걔는 무슨 뜻이 돼요? 내가 너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가 돼요. 충분히 말이 돼요. 그런데 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아예 안 돼요. I wished I were you.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너라면 과거에 내가 좋았을 텐데. 말 안 돼요.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조금 의심스러우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많이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I wish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이 있죠. 오늘은 아마 이거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얘는 해석할 때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제가 이 정도 되면 as if를 외우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s if 자체를 얘는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문부터 먼저 볼게요. 이런 문장. He talks as if he knew her.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녀를 알듯이. 현재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연히 과거는.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그녀를 알듯이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는 마치 그가 그녀를 알았던 것처럼 과거에 알았던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 이거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시로 바꿀 수 있어요.
He talked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He talked as if he had known her. 마치 그가 그녀를 알았던 것처럼 그는 이야기했다. 이거 돼요, 당연히. 이거 되는데 이 as if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얘는 시제가 일치돼야 돼요. talks랑 new랑 둘 다 현재 의미잖아요. 의미가 일치해야 돼요. 얘는 의미가 이전이어야 돼요. 전이어야 돼요.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전에 알았던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만약에 talked를 쓰자면 얘가 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땐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단순 과거고. 알겠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I wish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I wish를 썼을 때 얘가 앞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요? I were you, I wish. 이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as if도 as if he knew her, he talks.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As if he knew her, 컴마 찍고 he talks.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문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설이라든지 이럴 때 쓰거나 강조할 때 쓰는 일부러 그렇게 빼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뺍니다. 반면에 얘 위에 있죠. 일반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얘는 순서 바꿔도 됩니다. I would study hard if I were you. 이렇게 순서 바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법책에서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해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이 반이 많이 가정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딱 표정이 알지 알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잘 보세요. 어제도 들었어요. 목요일에도 들었어요. 가정법 미래도 얘기했니 내가? 몰라요. 가정법 다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마 모르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가정법 생략 구문입니다. 가정법 생략 도치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 if I were you를 쓰잖아요. 예문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if를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접속사 if를 생략을 합니다. 얘를 생략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if절에서 if를 생략을 하고 조건절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가정법이긴 하죠. 어쨌든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랑 주어를 도치하는 구문이에요. 이렇게 써도 얘가 말이 됩니다. Were I you? 이거 충분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완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면 돼요. have만 앞으로 빼주면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 이 세 개는 마치 조동사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동사가 앞으로 도치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had는 had, bene을 앞으로 빼버리면 had만 빼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if를 생략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if를 생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절에서 일반 조건절, 일반 if절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가 고를 수 있다면 얘도 생략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좀 팁인데요. 일반 if 조동사가 없을 때에도 도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이런 문장 얘도 if 생략을 하고 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choose가 일반 동사니까 do를 쓰면 될까요? Do you choose?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건 안 돼요. 이럴 때는 없어진 조동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조동사 없잖아요. if절에. 그러면은 should로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조동사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should you choose. should 어쩌고저쩌고. if가 뒤에 조동사 없을 때 if를 빼버리고 should를 앞으로 넣어주면 된다. 똑같아요. 여기서 if you should choose 이렇게 써도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이건 팁이었어요. 일종의 가정법과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if자 얘기할 때 팁으로 알려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생략 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요겁니다.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정법 미래입니다. 일반 문법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고급 문법이라든지 또는 토익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보통 이런 거 접해보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법 미래 구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쓴다 보시면 돼요. should나 또는 were to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should를 쓰거나 아니면 were to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가정법 미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뒤에 다 will을 써버렸어요. would 동사 이런 거 안 썼어요. 왜냐? 시제 일치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비동사는 원로 써줘요. 심지어 가정법 미래를 얘기할 때도 원로 써버렸죠. 그쵸? 내가 말했어요. 일부러 문법 망가뜨리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그러면 언제 쓰는 거냐면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에서 불가능한 일 또는 미래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예측이 불가하거나 예측이 힘들거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에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낮은 일인데 혹은 예측하기 힘든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써주는 구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일어난다면. If I should see him, 이건 내가 그를 봐야 한다면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널 전화할게. If I were to see him, 똑같습니다.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너한테 전화해 줄게. 요거예요. 이게 가정법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슬슬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은 가정법은 끝납니다. 난 이거 다시 아까 as if 가정법으로 돌아갈 거예요. as if 가정법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문부터 볼게요.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이거는 문법책에서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나마 문법책에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얘는 난 문법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강사분들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문법책에서 본 적도 없고요.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준 과거의 선생님도 없었고요. 저는 이걸 제가 공부하다가 따로 여러 구글링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그런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설명하신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잘 보셔야 돼요. 얘 두 개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문법이 맞습니다. He talks as if he knew the answer.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s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치 그가
답을 알듯이, 지금 알듯이 말한다 이거예요. 얘는 뭘까요? He talks as if he knows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현재 시제를 써버렸어요. 그래도 얘는 말이 돼요. 문법도 말이 되고 의미도 말이 됩니다. 얘는 심지어. 얘 둘 다 해석할 땐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마치 답을 알듯이 말을 한다예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근데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얘는요, 뉴를 쓰잖아요. 가정법 과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냐면은 말을 하는데 마치 지가 답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답을 모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알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추측이니까, 가정법은 추측이에요. 근데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답을 모르는데 왜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진짜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진짜로 알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 차이가 어떻게 되냐? 쟤 답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말을 하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쟤 말한 거 진짜 답을 아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거는 실제로 외국 해외 뭐 문법 포럼이랑 그리고 문법만 전용으로 올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여러 사이트를 종합을 해서 제가 본 결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신 분을 제가 봤고, 그래서 이거를 막 as if 조건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subjunctive,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내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문이 as if 현재형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석할 땐 큰 차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어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슬린다 그러면 이런 거 봤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일단 그 숙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는 오늘 우리 이 다음 단계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37쪽까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채점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가정법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 꼭 필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문법 프린트 따로 지금 프린트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 이제 외워 갖고 오시면 되겠죠. 단어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죠? 그 천일문 우리 다음 시간에 천인문 나가잖아요. 그죠? 네. 천인문이 어디 차례죠? 6, 7을 외워야 될 차례죠. 그래서 지금 학원에 못 나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천인문 6, 7과 그 단어를 미리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